정혜성은 은퇴 후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책들과 낡은 가구들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농과 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서류 가방을 꺼내 정리하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삶의 정리를 결심한 듯 오래된 땅 문서와 예금 통장을 하나씩 펼쳐놓고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혜성의 눈빛은 굳어졌고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웃는 듯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가족의 방문에 말을 아끼고 다시 혼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호는 일에 치여 아버지와의 대화를 자주 피했고 지연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의 무관심 속에서 오직 손녀 서연만이 틈틈이 찾아와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 혜성의 곁에서 웃을 때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혜성은 서류철 앞에 홀로 앉아 과거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날 교사로서 교단에 서 있던 모습,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모습이 차례차례 펼쳐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자신의 헌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곱씹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혜성은 예전처럼 반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류 정리에 몰두하며 하나씩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돈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스스로 매듭짓는 의식 같았습니다. 모든 건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결연했고 어디에도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이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은 곧 아들 민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불안했습니다. 그는 급히 휴가를 내고 아내 지연과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지연은 팔짱을 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집과 땅은 아들에게 남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대답을 삼켰지만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혜성은 마당에서 고요히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짧은 대답만을 내놓았습니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보고 재산 서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혜성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긴장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은 이미 그가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을수록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아낙네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남편 민호까지 압박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웃는 얼굴로 대화를 피해버리며 본심을 감췄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함께 밥상에 앉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만이 할아버지 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분위기를 밝히려 했지만 어린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와 지연은 별채에서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우유부단하다며 소리쳤고 민호는 차갑게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혜성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에는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정혜성은 홀로 시내로 나섰습니다. 낡은 외투에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혜성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은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의 반발을 걱정하며 신중할 것을 권했지만 혜성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선택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과정임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그의 발걸음을 눈치챘습니다. 정 선생님이 변호사한테 갔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저 집안 곧 난리 나겠다라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그의 결정을 존경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혜성은 그 속에서 무심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소문을 듣자 발을 동동 구르며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몫만큼은 보장해달라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연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피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 위에서 제자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모습, 어린 아들을 안고 웃던 순간 아내와 함께한 단란한 장면들이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숨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난 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성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마지막 선택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입니다. 정혜성의 재산 기부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회사 동료에게서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내 지연에게 알렸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는 곧 격렬하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친정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를 크게 알렸습니다. 소식은 금세 번졌고 지연의 친정 식구들까지 나서며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혜성은 의외로 차분한 얼굴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지만 감정은 억눌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울분을 삼키지 못한 채 방을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지연은 더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은 가족의 싸움을 지켜보다 못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속으로 이제 저 집안은 돌이키기 힘들겠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끈이 시험대에 오른 듯 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구석에서 울먹이며 어른들의 다툼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사는 서연이 학교에서 밝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담 자리에서 민호와 지연은 서로에게 탓만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성은 이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진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마당 한쪽에 홀로 앉아 있던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자 결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늘 가족을 위해 애써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점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 작은 집 마당에는 낡은 평상이 놓였고 그 위에 서류 가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얼굴이었고 지연은 분노와 두려움이 얽힌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성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 속에서 기부 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류에 선명히 찍힌 도장과 사인이 햇빛에 비쳤습니다.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고 지연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웃 몇 명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차분하게 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표정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남은 삶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아버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한 공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했던 말 때문이냐고 되묻듯 흐느꼈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등에 닿은 손녀의 작은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혜성의 눈에 처음으로 미묘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가족들의 감정이 드러나며 숨겨져 있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가족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단호함과 동시에 약간의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은 긴장과 눈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기운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흔들림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감정 속에 앉아 있었지만 모두가 그 자리가 결코 평범한 대화의 자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정혜성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노안과 과로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은 불안과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고 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곁에서 서성였습니다.
지연은 남편 몰래 아버지를 설득하려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가족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려 할아버지 머리맡에 붙여주며 웃음을 되찾게 하려 했습니다. 혜성은 힘겹게 눈을 뜨고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어른이시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은 잠시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혜성의 곁에서 흐느끼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향해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숨결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지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병실 앞 모든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성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을 차린 그는 가족 모두를 불렀습니다. 민호와 지연 그리고 손녀 서연이 곁을 지켰고 병실 한쪽에는 마을 주민 몇 명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족에게 마지막 뜻을 전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은 채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행정 절차를 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와 변호사와 통화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남편을 도우며 서류를 정리했고 조금씩 달라진 태도가 그녀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혜성의 뜻은 마을에도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결정을 진정한 어른의 선택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몇몇은 장학재단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서연은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혜성은 가족이 협력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고 옆에 앉은 지연에게도 시선을 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개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혜성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평온한 눈빛으로 가족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그는 길고 얕은 숨을 내쉬며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그 자리에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병실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의 장례식 날 시골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옛 제자들 그리고 친지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혜성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향 냄새와 종소리가 병영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서 작은 종이에 쓴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 제가 가족을 지킬게요라는 짧은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손녀의 행동에 숙연해졌습니다. 제사는 혜성의 뜻대로 장학재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수혜자가 발표되자 신문과 지역방송은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이 붙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호는 재단 대표로서 첫 장학금을 직접 전달했고 그 순간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함께 봉투를 건네며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욕심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그녀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성의 집을 작은 기념관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교재와 사진첩이 전시되었고 아이들은 견학을 와서 그의 삶을 배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배움과 나눔의 집이라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갈등 대신 대화를 택하며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더 밝아졌고 친구들에게도 가족의 화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혜성의 부재는 큰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대와 사랑을 싹트게 했습니다. 혜성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히 재산을 나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과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빛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